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가을에 심는 추식구근들과 추운 겨울이 다가와도 걱정 없는 노지활동 야생화들도 데려왔답니다. 그럼 어떤 꽃들이 있을지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생동감 넘치는 진한 색감의 꽃이 피어나 정원에 활기를 불어넣기 좋은 꽃이랍니다. 곱게 올라오는 꽃들 사이사이로 많은 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밭꽃은 햇빛이 충분한 곳에 심어두면 잘 성장하고 뿌리가 얕은 식물로 물이 마르기가 쉬운데요.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충분한 크기를 가진 화분에 심어주고 흙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지지국화. 위로 곱게 자라나는 국화들과 달리 옆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자라 화분에 심어놓기 좋은데요. 꽃몽우리들이 다 피어나 봉긋하게 화분을 덮어 정말 예쁜 국화랍니다.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낑꽃다루. 가지의 끝에서 꽃자루가 생기면서 꽃망울들이 생겨 밑에서부터 위로 노란 꽃이 피어나는 여름꽃으로 많은 햇빛과 18도에서 25도의 온도에서 잘 자라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크는 내건성 식물이랍니다. 하지만 추위에 약한 편으로 영하 6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붐의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단정화는 앙증맞은 꽃과 잎이 매력적인데요.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단정화는 창가나 베란다 등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장소면 잘 자라나줄 거예요. 겨울철엔 영하 5도 이상은 유지해주시고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수영을 가꿔나가면 건강한 잎을 유지하고 영양분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가느다란 줄기의 잎들이 마주보며 자라는 타마린드. 이 잎은 신경초처럼 화분을 건드리거나 밤이 되면 잎을 닫는답니다. 타마린드는 5월에 노란 꽃이 피고 이후에 강낭콩 같은 열매가 달리는데요. 요리의 조미료나 약용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실내 온도에서 관리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열매에 꼭지가 있다 해서 꼭지 연잎 꿩이다리예요. 연잎 꿩이다리는 잎이 동글동글한데 이 친구는 잎이 쪼빛하게 생겼답니다. 실처럼 줄기가 아주 여리여리하고 가느다랗지만 의외로 영하 29도에서 버티는 강인한 친구예요. 노지에 심으실 경우에는 땡볕보다는 방그늘에 위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엔 푸릇한 잎을 보여주고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어 멋스러운 검양 온나무. 성장이 활발한 봄, 가을까지는 흙이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 겨울이 되면 잎을 모두 떨어뜨리는데 월동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 주기적으로 소량의 물을 챙겨주세요.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화분에서는 살짝 늘어지면서 자라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쥐손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들을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도 기를 수 있답니다. 바늘꽃. 가을철엔 잎이 적색으로 단풍이 들고 나비처럼 생긴 꽃들이 피어나는 나비바늘꽃, 지고난 자리가 바늘같이 생겨서 바늘꽃이라고도 불려요. 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노지활동도 가능해 화단에 심어도 좋답니다. 가을에 보랏빛 꽃으로 장식하는 청화 쑥부쟁이. 국각과의 식물로 배수 좋은 흙에 심어 적당한 햇빛만 잘 보여주면 알아서 잘 자라나는 친구랍니다. 뿌리가 옆으로 번지면서 몸집이 금세 커지니 봄과 여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잎에 눈이 소복기 쌓인 듯 하얗고 부드러운 잎을 가졌고 잎도 눈꽃 모양으로 자라 스노우 트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허브과의 식물로 라벤더와 같은 은은한 허브향이 나고 노란 꽃이 8, 9월 사이에 피어나요. 빛이 많은 창가 근처에 두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어서 가을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절초입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풀밭에서 자라는 구절초는 9번 꺾이는 풀, 음력 9월 9일에 9개의 마디가 생기고
이 시기에 채취하면 약효가 좋다고 해 구절초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가을이 되면 피어나는 구절초는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해가 잘 비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 주시는데요. 구절초는 건조에 강해 화단에서 물주기가 바쁘진 않지만 과습에 약한 편으로 다음에 찾아올 여름을 대비해 주시면 좋아요. 높고 경사진 곳에 위치해 주시면 장마철에도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꽃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름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잘라주시면 좋답니다. 식재 후 2-3년 정도 같은 장소에 두면 세력이 약해져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앙증맞은 작은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동국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꽃을 피워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향등골풀과 잎에 무늬를 가진 무늬향 등골풀, 그리고 하얀 꽃이 피는 흰 등골풀입니다. 향 등골풀은 번식력이 좋아 첫 해가 지나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숲을 이루는 야생화예요. 양지바른 풀밭에 약간 습한 곳에서 자라고 8-9월에 개화한답니다.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고 사람의 키만큼 자라면 줄기 끝에 실을 뭉쳐놓은 듯한 꽃을 피워낸답니다. 달콤하고 포근한 향기도 가지고 있어요. 화단을 은은하게 장식하고 큰 키를 가져 바람에 살랑거릴 수 있는 야생화를 찾으신다면 향 등골풀을 추천드릴게요. 여름에는 트럼펫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능소화를 볼 수 있는데요. 능소화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가지에 흡착근이 있어 벽에 붙으면 길이가 10m까지도 자라 울타리용으로도 좋고 땅에서도 어디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지면을 덮는 용으로도 키우기 좋아요. 잎도 향도 고추잎처럼 생겼지만 예쁜 별 모양의 보랏빛 꽃으로 피어나 하얀 꽃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백풍등입니다. 줄기가 높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 담장을 태워도 멋스러운 친구예요. 큰 꽝이비름 7-8월에 줄기 끝에서 진한 분홍색의 커다란 둥근 꽃을 피워 화단에서 존재감을 뽐내주는데요. 노지에서 활동이 가능하고 줄기와 잎이 다육가 식물이기에 수분이 많아 척박한 땅이나 건조한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나는 친구랍니다.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무늬 꽝이비름, 분홍색의 작은 꽃몽우리들이 터지면 작은 별꽃들이 수놓은 듯 풍성한 꽃볼을 만들어주는데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다육식물로 도톰한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 건조한 곳에서도 잘 적응하는 야생화랍니다. 아기자기한 푸른 봄꽃으로 유명한 베로니카가 있죠. 이 친구는 황금색의 밝은 잎을 가졌고 꼬리풀처럼 줄기가 길게 올라와 푸른 꽃들이 차례로 피어나는 황금 베로니카예요. 다년생 수꾼초로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식재해주세요. 노란 겹꽃으로 화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삼립국화. 국화과의 수꾼성 여러 해살이 풀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데요. 토양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주고 내한성도 강해 야외 화단에 식재하기 좋아요. 가을에 물드는 단풍이 정말 매력적인 하마보우, 노랑 무궁화라고도 해요. 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 창가나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아요. 커다랗게 피어나는 노란 꽃을 감상하시고 가을 동안 온도차가 나는 장소에 두면 예쁘게 물드는 단풍을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답니다. 9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세이지 종류 중 진한 블루빛 색상을 가진 사파이어 세이지예요. 잎은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향을 가지고 있고 꽃은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독특한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허브과의 식물인인 만큼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겨울을 보내기 위해 월동을 준비하는 꽃들 사이로 잠에서 깨어나 활발히 꽃을 피우는 개국입니다. 다소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병해충에도 강하지만 과습에는 주의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자여 펜스테몬 붉은 잎과 줄기와 달리 우아한 순백의 꽃을 피우고 60cm에서 80cm 정도의 키를 가졌답니다.
자여 펜스테몬은 북미가 원산지로 노지월동이 가능한데 겨울에도 자색 잎 그대로 남아 월동을 해요. 과습을 싫어해 건조한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고 포기 나누기는 봄, 가을에 해주시면 좋아요. 가느다란 녹색 줄기가 가을이 되면 분홍색 솜사탕처럼 몽환적인 이삭을 피워내는 핑크뮬리.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감상이 가능한데요. 2월까지 충분히 즐기신 다음 이후에 지면에서 10cm 정도 높이에서 한번 잘라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매끈한 광택을 가지고 단단한 잎이 특징인 동백입니다. 동백꽃은 쌍떡잎 식물 물레나무목으로 수백 년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백은 햇빛이 잘 비는 창가 쪽에 두고 습도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과습이 되지 않도록 토양의 습도는 낮추되 스프레이로 물을 자주 뿌려 공중 습도를 올려주세요. 동백은 새로 난 격가지에서 꽃눈이 맺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선 꽃이 지고 나면 바로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제주도처럼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월동이 가능하지만 영하로 내려가는 날에는 실내로 들여주세요. 습도가 높은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답니다. 많은 꽃망울들이 달린 줄기가 올라와 앙증맞은 분홍꽃을 계속해서 피워주는데요. 이름에 목자가 들어가 있듯 오래된 줄기들은 목줄화되어 늘어지지 않고 풍성하면서도 예쁘게 수영을 잡아준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잎이 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분갈이 시 배수가 잘 되도록 마사토를 섞어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보라꽃과 흰꽃이 피어나고 있는 싹소롬입니다. 보송보송하고 두툼한 잎들 사이로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아래로 팡팡 피어내고 있는데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 열대식물이라 따뜻한 실내에서 잘 관리해주시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세요. 빨간 물감을 적신 듯한 브러쉬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홍저기. 잎은 밤이 되면 오므리다 아침이 되면 다시 펼쳐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온도와 일조량만 충족되면 수시로 꽃이 피어난답니다. 표면의 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고 열대식물로 더위에는 강하지만 겨울철엔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워주세요. 잎이 소의 귀를 닮아 붙여진 이름인 우이요. 솜털을 가진 두툼한 잎 사이로 콧대가 올라와 4-5송이 꽃을 피우는데요. 핑크빛과 보랏빛이 물든 꽃도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여름철에는 잎이 물이 닿지 않도록 관수를 해주시면 좋아요. 눈송이처럼 새하얀 꽃이 피는 이메리스입니다. 이메리스는 내한성이 강하고 추워야 꽃이 잘 피우는 식물로 월동도 잘 되어 화단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꽃대도 만들고 양분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꽃이 지고 시들면 꼭 꽃대를 잘라주세요. 진한 레드빛의 별꽃을 피워주는 엘라투스. 다른 키르탄서스의 꽃들과 달리 넓은 잎과 화려하고 큰 꽃을 가졌는데요. 구근 식물로 과습에만 주의하면 기르기는 쉬운 편이지만 추위에는 약한 편으로 겨울철엔 화분을 옮겨 실내로 들여주세요.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슬픈 사연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꽃무릇과 사상화입니다. 먼저 꽃무릇은 초가을의 큼지막한 꽃송이와 길게 뻗은 꽃술들이 더욱 독특한 분위기를 내어주고 지고 나서야 잎이 돋아나 그 상태로 눈 속에서 겨울을 난답니다. 사상화는 백합처럼 넓은 꽃잎이 무리지어 피어나 더 돋보이는데요. 봄에 자라난 잎은 초여름에 시들어 없어지고 이후에 꽃대를 올려줘요. 크로커스의 사티부스라는 품종으로 흔히 아는 크로커스는 봄에 피는 종이지만 이 구근은 가을에 꽃을 피운답니다. 샤프란이라는 향신료의 이름을 따 향기 샤프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3-4cm 깊이로 식재해 주시고 선선하고 시원한 장소에 두고 흙은 다소 건조하고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해 주세요. 다음은 가을에 심는 추식구근 튤립이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지금은 습하지 않은 선선한 장소에 구근을 보관했다 땅이 얼기 전에 10월에서 12월 달에 식재해 주시는데요. 실내에서 식재하실 경우 추운 장소에 보관했다 2월이나 3월쯤에 화분에 심어주시면 돼요.
미리 식재하실 경우엔 화분을 영하의 온도에서 관리해주세요. 튤립은 줄기가 높게 올라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 깊게 심어줘야 흔들리지 않는데요. 따뜻한 지역의 화단에서는 땅에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깊게 심어주시고 화분이나 다시 구근을 캐낼 경우엔 얕게 심어주세요. 토양의 경우 살짝 건조하게 해주어 구근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시고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충분한 물을 주어 영양분을 제공해주세요. 이어서 흙이 없이 구근의 힘만으로도 꽃이 피는 콜치쿰입니다.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개화하는 콜치쿰은 크로커스의 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꽃이 피는 시기와 잎이 나는 시기가 다른 상사화랑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초가을에 꽃이 피고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잎이 올라온답니다. 성장 시기에는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흙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고 잎이 자라난 시기 동안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다음에 건강한 구근으로 꽃을 피워줄 거예요. 휴면기에 들어가는 여름엔 구근을 건조시켜 보관해주세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준비하고 구근의 껍질을 제거해 잔뿌리가 아래로 향하게 심어주세요. 구근의 윗부분이 살짝 보이듯 심어주셔도 좋아요. 콜치쿰은 한 구근에서 서너 개의 꽃대가 나와 간격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다음은 은은한 향기와 화려한 빨간 꽃이 피어나는 아마릴리스 구근입니다. 먼저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구근의 껍질을 한 겹 정도 벗겨 정리를 한 후에 절반 정도가 보이도록 심어주세요. 식재 후 물을 흠뻑 주고 이후에 뿌리가 조금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점차 물주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화분에 식재하셨을 경우엔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자라지 않도록 화분을 돌려주시면 좋아요. 꽃이 지고 나면 이후에 잎이 자연스럽게 마를 때까지 물을 조금씩 주다가 구근을 수확해주세요. 활처럼 휘어진 기다란 꽃대 아래로 하트 모양의 꽃이 조롱조롱 매달리며 피어나는 금낭화입니다. 금낭화는 주로 산지의 돌무덤이나 계곡에서 자생해 부분적으로 그늘이 지는 곳이나 습기가 있는 물가 주변에 식재하면 좋은데요. 키가 50cm 정도로 자라고 몸집이 풍성하게 자라 주변의 꽃들과 충분한 간격을 둬 식재해주세요. 꽃과 열매를 맺고 난 뒤에는 시든 모습을 보이며 잠시 휴면기를 가지는 식물이랍니다. 금낭화의 개화 시기는 5~6월이지만 이렇게 저온 처리를 한 수꾼들은 지금 심어 꽃을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구근은 북극과의 바비아나 속의 구근식물로 마늘처럼 생긴 구근에서 서너 개의 줄기가 형성되어 3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꽃이 차례대로 피어나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들은 노지활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이나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보온재를 덮어주거나 서리가 내리기 전에 구근을 캐내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세요. 다음은 다양한 품종을 가진 옥살리스, 사랑초 키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랑초는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선 빛이 창문을 거쳐 들어와 상관없지만 야외에선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사랑초는 구근식물이기 때문에 다소 건조해도 괜찮지만 과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주기에 맞춰 관수하는 것보단 때마다 흙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주고 난 이후엔 통풍을 시켜줘 오랫동안 흙이 축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랑초는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온도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고 겨울철엔 3도까지 버틸 수 있어 베란다 활동은 가능하답니다. 겨울철을 제외하고 알비료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액체 비료를 물에 희석해 관수해주시면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클레마티스는 노지활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덩굴식물로 햇빛이 잘 들고 타고 오를 곳이 있다면 쉽게 기를 수 있는데요. 뿌리는 그늘진 곳에 지상부는 해가 잘 드는 곳을 좋아하지만 날씨가 크게 덥지 않은 장소에 심하게 건조하지만 않다면 하루 종일 해가 쨍쨍한 곳에서도 잘 자라줘요. 클레마티스는 너무 춥지 않은 이른 가을이나 초봄에 땅에 식재하기 제일 좋은데요.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내리기보단 지면에 얇고 넓게 퍼지는 습성을 가져 화분에 심겨진 것보다 한두 마디 더 깊게 식재해주세요. 이 습성으로 인해 옮겨 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 식재 시 자리를 잘 선택해 주셔야겠죠. 클레마티스는 2년까지는 착실히 꽃을 내어주고 3년이 지나면 자리를 잡고 울타리를 덮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여러 품종을 섞어 심어도 예쁘고 장미와 같은 덩굴 식물들과 나란히 심어도 좋아요. 크고 더 많은 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비료를 주시면 좋은데요. 이른 봄에 뿌리 부분에 비료를 주고 흙을 보충해주세요. 꽃이 진 이후나 이른 가을에 추가적으로 주시면 된답니다. 늦가을엔 안전한 활동을 위해 비료를 피해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호꽃부터 반겹꽃, 겹꽃까지 다양한 품종들로 데려왔어요. 헬레보루스라는 학명을 가진 이 꽃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아다니던 양치기 소년에게 천사가 만들어준 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남부와 중부 유럽의 고산 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리스마스 로즈는 눈 속에서 꽃을 피우면서 겨울을 나는 상록성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부터 따스한 봄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졌고 연중 단단하고 윤기 나는 잎을 유지한답니다. 노지에서는 2월부터 피어나고 실내에선 크리스마스 전후로 피기 시작해요. 키는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6cm에서 10cm 정도의 큰 꽃을 보여준답니다. 내한성이 강한 크리스마스 로즈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해 한 번 심어놓으면 겨울철 노지 활동은 걱정 없답니다. 추위를 맞아 잎이 시금치처럼 축 처지다가도 햇빛을 쬐어주면 금세 살아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추위에는 강하지만 뜨거운 햇빛에는 힘들어해 강한 직사광선이 드는 곳보다 창문을 거친 베란다나 야외 화단의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지만 물이 고프면 잎을 숙여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물 주기도 어렵지 않은 식물이에요. 사랑스러운 핑크빛으로 물든 포인세티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은은하게 물든 투톤의 색감부터 진한 색감까지 같은 핑크빛이지만 포엽이 조금씩 다르게 물들어 있어요. 여러 색상을 합식해 놓으면 실내를 장식하기 딱 좋겠죠. 포인세티아의 깨끗하고 예쁜 잎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창가에서 키워주시고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잎에 물이 닿은 채로 햇빛을 쬐게 되면 얼룩이 질 수 있어 저면관수로 물을 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다른 베고니아들과 달리 얇은 잎사귀와 작고 예쁜 꽃망울들이 쏟아지는 핑크 샤워 베고니아와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인데요. 이 베고니아들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과습을 주의해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기보단 분무를 해주시고 속흙이 마르면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꽃을 사계절 보고 싶다면 생육온도인 10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고 최저온도 2도 이상으로 실내나 베란다에서 춥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겨울철에도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 준답니다. 다음 친구는 푸른빛에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는 6시간 이상의 빛이 들어오는 양지나 반양지에 두고 물을 좋아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이르게 주세요. 잎의 상태를 종종 확인해 만져보면
물이 필요한 시기를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에키메네스인데요. 게스네리아과의 식물로 방그늘에서도 꽃을 잘 보여줘 실내 꽃으로 기르시기 좋아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다소 습하고 고온의 환경을 좋아한답니다. 흙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잘 챙겨주세요. 원산지에서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이 되면 구근만 남기고 휴면 상태로 들어가요. 이듬해 봄에 심으면 또 예쁜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은은한 라벤더 컬러를 가진 겹 페투니아입니다. 페투니아는 유럽 창가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햇빛을 좋아하고 잎이 풍성하게 자라 통풍이 잘 되는 실내 창가 근처에 배치해주시면 좋아요. 얇고 여린 꽃잎을 가져 물을 위로 주기보단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게 흙에 물을 따라주세요. 진 꽃들은 바로 떼어내주면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답니다.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국화꽃 중 피고지고를 반복하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사계국화예요. 늘어지게 키우면 꽃들이 쏟아지는 모습으로 자라 예쁘고 꽃이 지고 짧게 잘라주면 낮고 빵빵하게 자라 그 모습도 사랑스럽답니다. 은은한 광택과 진한 보랏빛의 잎을 가진 페르시안 쉴드. 선명한 인맥무늬도 한층 매력을 더해주는데요. 깨끗한 잎과 예쁜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사광선을 피해 부분으로 그늘이 지는 곳에 위치해주시고 열대식물로 15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핑크빛이 화사하게 물든 잎사귀가 매력적인 핑크브리즈, 핑크트리안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낮과 밤의 온도차를 느끼게 해주면 핑크빛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수경재배로도 가능하고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 공중습도를 요구해 잎에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강렬한 붉은 잎을 가져 식물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는 포인센티아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쯤 서서히 잎이 붉게 물들고 추워질 때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에요. 깨끗하고 예쁜 잎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창가에서 키워주시고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는 보슬보슬한 털옷을 입고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글록시니아. 직사광선을 피한 실내의 밝은 곳이 좋고 잎과 줄기가 얇은 편은 아니라서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과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벌레잡이 제비꽃 사이클로섹타. 벌레를 잡는 동글동글 잎 사이로 줄기가 올라와 작고 진한 보랏꽃이 피어나는데요. 이 꽃잎은 햇빛을 받으면 더 진하게 물든답니다. 야트막한 화분에 수태를 깔고 옆으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간격을 띄어 식재하시는 방법도 좋아요. 미니 벚꽃나무를 연상케 하는 핑크 아흥무입니다. 뿌리를 드러내 근상으로 재배된 화분으로 오래된 나무인 듯한 느낌을 주어 더욱 특별한데요. 잎에 수분을 가진 다육식물로 살짝 건조한 듯 관리해주시고 사계절 핑크빛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창가 근처에 두어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해주세요. 보라색의 꽃을 피우는 보라쌀이입니다. 쌀이나무는 콩과식물로 성장이 매우 빠르고 가늘고 긴 세모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덩굴식물로 줄기가 옆으로 무성하게 자라 나무를 태워도 좋고 꽃이 지고 난 뒤에 마디 사이를 잘라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사계절 진한 초록색의 잣잎들이 줄기에 촘촘하게 자라는 상록나무 석화에 천천히 원하는 수영으로 갖고 나가는 재미로 키우시는데요. 이를 고려해 몸집에 맞는 작은 화분에 식재해주시고 햇빛 좋은 곳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주세요. 미니 바오밥나무처럼 보이는 이 친구는 석화입니다.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사막의 장미라고도 불릴 정도로 화려한 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아프리카 식물로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잘 자라고 겨울이 되면 선인장처럼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스윗하트 벤자민입니다. 인테리어로도 예쁘면서 키우기도 쉬운 식물로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만 있다면 실내 식물로 추천드리는데요.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추위에 약해 겨울철에는 13도 이상의 따뜻한 공간에 두고 흙이 절반 정도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서 관리해주세요. 하늘하늘한 잎이 매력적인 아스파라거스.
고사리류 같기도 하지만 실은 백합과의 식물이에요.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촉촉한 환경을 좋아해 테라리움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된답니다. 수경 재배도 가능해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시기 좋아요. 진한 라벤더 향기와 보랏빛 꽃을 피우는 피나타 라벤더. 허브 식물들은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는 약해 키우시기 어려워하시는데요. 겉에 있는 흙을 확인해 물을 주게 되면 속에 남아있는 수분들이 과습을 일으켜 속끝까지 확인해 보거나 화분을 들어 가벼워졌다고 느꼈을 때 주시는 게 좋답니다. 파인애플을 닮은 다육이 괴마옥. 괴마옥은 물을 좋아해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주세요. 반듯한 수영으로 키우기 위해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돌려가며 관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옆에 생겨난 자구들을 떼내어 식구들을 늘리셔도 좋아요. 다음은 안스리움인데요. 천남성과에 속하는 열대관엽 식물로 중남미 열대우림에서 나무 껍질이나 바위 틈에 뿌리를 붙잡게 자란답니다. 안스리움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20도에서 25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깨끗하고 예쁜 잎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조하지 않게 항상 공중 습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 은은한 레몬빛과 초록빛이 감도는 딜리셔스 너겟. 겹 에키네시아는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도 튼튼하게 견디고 건조함에 잎이 처져 있다가도 물을 주면 금세 빳빳한 잎을 자랑한답니다. 강렬한 네온 핑크빛 꽃잎을 가진 딜리셔스 캔디. 겹 에키네시아는 처음엔 넓고 긴 꽃잎이 돋보이다가 이후에 셔틀콕처럼 중앙에 있는 꽃잎들이 동그랗게 말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꽃잎들은 아래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호꽃으로 피는 에키네시아도 만나보실 텐데요. 무더운 여름철 강인하게 피어나는 에키네시아는 햇빛을 좋아해 하루에 5시간 이상 밖에 해주시면 따로 병해충의 관리 없이도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시아스타 데이지는 프랑스의 들국화와 동양의 섬국화를 교배하여 만든 계량종이라고 하는데요. 잘게 쪼개져 풍성하게 꽃을 이루어요.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별 다른 관리 없이도 쉽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분홍꽃과 보라꽃이 피어나는 유럽 부틀레아. 이 부틀레아는 80cm 정도 높이로 작게 자라는 외성종이에요. 6월부터 10월에 진한 향기를 풍기고 아주 작은 꽃들이 뭉쳐 피어나 꼬리 같은 꽃송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사방으로 꽃들이 나와 잎과 함께 더욱 풍성한 자태를 보여준답니다. 진한 향기를 풍기고 꿀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밀월식물로 인기가 많아요. 통풍이 잘 되는 양지나 반음지 식재해 주시고 30cm 정도 간격을 띄어 심어주세요. 부틀레아는 내한성이 좋아 노지에서 월통이 가능하답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내리쬐면 풍성한 녹색잎이 자라고 아지랑이 같은 꽃들이 피어나는 수쿠령. 이후에 가을이 되면 잎은 황금빛으로 변하고 꽃은 보랏빛으로 물드는데요. 이때 노을과 함께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해준답니다. 사족과의 단연초로 억새 중 작게 자라고 곱게 직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몰리아나 사초예요. 물가 주변에 심거나 굴락으로 식재 시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고 한번 정착되면 빠르게 성장해 다음에 더 풍성한 자태를 만들어낸답니다. 처음 식재 시 주변 식물들과 40cm 정도 띄어서 심어주세요. 다음은 노지 활동은 물론 정원의 방그늘에서 키우기 좋은 맹문동입니다. 먼저 흑룡이라고도 불리는 흑맹문동은 새싹이 나올 때는 짙은 녹색빛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 짙은 검은색으로 변해 화단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줘요. 작은 보라꽃들이 달리고 이후에 검은 열매도 맺어 매번 색다른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이어서 길다란 잎에 노란 줄무늬를 가졌고 진한 보라꽃들이 피어나 다채로운 색감으로 화단을 장식하기에 좋은 무늬 맹문동인데요. 은은한 향기도 나고 잎들이 퍼지지 않고 속에 꽉 차면서 자라는 품종이에요. 맹문동은 방그늘이나 햇볕이 잘 들어온 나무 아래에서 자라
화단에 호스타와 같은 식물과 함께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내한성이강의 월동도 거뜬하고 가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화단을 장식할 겹추면국입니다. 첫 번째는 파미나라는 품종의 겹추면국이에요. 꽃대가 길게 올라와 꽃을 피워 키가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다화성으로 많은 꽃들을 피워내요. 야외 화단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잎이 풍성하게 자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두 번째는 리틀 브리즈 스위트라는 품종인데요. 이름에 리틀이 붙어있듯이 키가 30cm 정도로 작게 자라는 외성종이에요. 그래서 화분으로도 감상하시기도 좋은데요. 물을 좋아하고 성장력이 좋아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주시거나 몸집보다 큰 화분에 식재해주세요. 다음은 삼색 앵초라고도 불리는 풀모나리아입니다. 시작은 사랑스러운 분홍꽃으로 피어나 이어 보라색 꽃으로 변하고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파란색 꽃을 보여주는데요. 두텁고 까슬거리는 잎에는 점박이 무늬도 물들어 특별한 매력을 가진 야생화랍니다. 이 꽃을 보면 보석 반지꽃이라는 이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핑크빛 꽃잎들이 활짝 열리면 큐빅이 박힌 듯 안에 있는 수술들이 예쁘게 수놓아 피어나요. 약간 습한 토양을 유지해주시면 좋은데요.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선 햇빛이 충분히 드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병충해에도 매우 강하고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보시는 비비추 품종들은 소형종으로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은데요. 환하게 물들은 무늬도 멋있지만 연한 보랏빛을 머금은 꽃도 피워준답니다. 내한성이 강해 전국의 추위에도 잘 견디고 햇빛이 필요한 다른 꽃들과 달리 낙엽수 아래나 화단에 그늘이 지는 곳에 수분이 유지되는 토양이라면 병충해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어요.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물을 주되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을엔 동면을 준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면 돼요. 발레리나의 치맛자락이 펼쳐진 듯 우아한 겹꽃잎을 보여주고 부드러운 향기까지 담고 있는 앵초인데요. 앵초꽃들과도 달리 키도 30cm로 작고 줄기가 짧게 나와 잎 중앙에서 꽃이 오밀조밀하게 피어나요. 속에서 계속해서 꽃이 올라와 오랜 기간 동안 감상하실 수 있고 시든 꽃들은 제거해주시면 깨끗하게 꽃을 키우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있을 땐 꽃에 물이 닿지 않게 저면관수로 주시는 게 좋아요. 앵초는 물을 좋아해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되 여름철 과습을 미리 대비해 와사 또는 펄라이트 비율을 높게 해서 식재해주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 새로운 제라늄 친구들도 데려왔는데요. 처음으로는 장미 모양의 부드러운 핑크빛 꽃이 피어나는 밀필드 로즈예요. 연한 살구빛이 비치듯 피어나 점점 오렌지색으로 짙어지는 꽃을 가진 브라이즈 메이드. 통통한 겹꽃잎에 핑크빛 블러셔를 붓으로 칠해놓은 듯 은은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스티브 나다케이. 달콤한 사탕을 떠올리게 하는 해피 뉴 라이프. 다홍빛의 꽃잎에 하얀 무늬가 물들어 귀여운 매력을 가진 제라늄이에요. 싱그러운 잎과 하얀 꽃잎 테두리에 진한 핑크빛 색감이 묻어나 우아하면서도 청초함을 보여주는 알로어 피코티 핑크. 브릿지와 깨순이꽃을 가진 골든 애니버셔리. 그 아래는 밝은 형광빛의 잎이 자라 꽃에 조명을 켜주는 듯 화사함을 보이고 있는 친구랍니다. 흰 겹꽃잎에 물감을 톡 찍어 놓은 듯 연하게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고 강렬한 인맥무늬로 매력을 더해주는 엘나리즈 알렉시스. 짙은 녹색잎과 말발굽 무늬를 가진 잎 사이로 가녀린 살구색의 홀꽃이 피어나 반전 매력이 돋보이는 빌드베른 로즈. 일부 화이트 크림, 옐로우 크림색이 무늬로 물든 밝은 잎에 선명한 붉은 꽃을 피워 존재감을 뚜렷이 보여주는 블리스톨. 핑크 판도라. 튤립형 제라늄으로 핑크빛 꽃볼이 만들어지면 마치 튤립을 한 다발 모아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줘 장미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졌어요. 브라이언 웨스트. 꽃을 보면 흔히 보는 둥근 꽃 모양이 아닌 불꽃 같은 모양으로 피어나는데요.
다양한 제라늄 종류 중 스텔라계 제라늄들은 잎도 꽃도 뾰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독특한 잎 모양을 가진 마담 티보는 단아한 분위기를 가진 헛꽃으로 피어났고 꽃이 작아 보이지만 꽃볼을 만들어내는 순간 귀여우면서도 발랄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친구랍니다. 잎은 초록잎의 말발굽, 그리고 하얀 겹꽃에 깨순이와 브릿지를 가진 이르마입니다. 가끔가다 꽃잎 하나가 진하게 물든 모습이 개성이 넘치면서도 다음 꽃들도 기대되는 제라늄이에요. 그레인저스 앤틱 로즈. 제라늄 특유의 보들보들한 잎과 정말 잘 어울리는 꽃을 가졌는데요. 부드러운 딸기우유빛의 색감을 가진 겹꽃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면 잎과 함께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내어준답니다. 빨간 겹꽃이 피어나고 독특한 잎맥무늬가 특징인 보름홀름. 지금은 싱그러운 초록잎으로 보이지만 키우시다 보면 독특한 잎맥무늬가 들어가 다른 제라늄보다 특별한 친구랍니다. 지금부터는 예쁜 제라늄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름철 제라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장마철 이후엔 예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잎이 누렇게 변하다가 말라 떨어지면서 거의 줄기만 남은 뼈라늄이 되는데요. 그 시기엔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서늘한 날씨가 될 때까지는 비료나 영양제, 가지치기나 분갈이 삽목은 모두 멈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습에 주의하면서 키워주셔야 해요. 여름철 제라늄은 물주기와 통풍이 중요하답니다. 물주기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잎을 떨구고 물도 훨씬 덜 요구하기 때문에 화분이 다 말랐는지 꼭 확인하고 물을 주시고, 통풍은 창문을 자주 열어두고 행인거리 화분에 걸거나 다른 식물들과 거리를 띄워주세요. 장마철엔 실내로 들이는 방법도 좋아요. 여름에 들어가기 전 배수가 잘 되도록 상토 비율은 낮추고 펄라이트 비율을 높여 분갈이를 해주시거나 물 빠짐이 좋은 화분으로 교체해주시는 방법도 덥고 습한 여름을 나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